안녕하세요, H원장입니다. 보통 근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체내의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명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의 중요성과 근육이 줄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 병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단순히 근육이 빠져서 마른 상태를 뜻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근감소증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또 워낙에 요즘 다이어트로 인해서 굉장히 마르신 분들 많이 생기다 보니 이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공식 질병으로 인정,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월에 공식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할 중대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첫 번째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2011년 임상내분비 대에서 학회지에 의하면 이 근육량이 10% 증가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14%나 감소를 하면서 이 당뇨의 발병률이 약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면서 또 당을 소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 당뇨가 쉽게 발생하게 되겠죠. 두 번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체내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걸을 때도 휘청이기 쉽고 잘 넘어지게 되겠죠. 이 낙상 사고 환자가 주로 노년층 이상에 집중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폐렴의 발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근육에는 팔다리처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골격근 이외에도 심장 근육은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을 시키거나 폐와 주변 근육들은 호흡을 하게 하고 폐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에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폐렴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근감소증이 있었을 때 사망률, 재발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는 연구가 있으며 이 근육량이 감소된 노인에게서 동맥경화 발생률이 3.6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하곤란이라든지 거동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대사 이상 증후군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16년이었던 반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으로 무려 6년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질환 발생을 통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노화로 인해서 근육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 부족이나 근육을 합성하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했을 때 이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근감소증은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자가진단법으로 근감소증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악력기로 남자분들은 26kg 이상, 여성분들은 18kg 이상이 아닌 경우, 또 종아리 둘레를 확인을 해서 남자분들은 35cm 아래, 여성분들은 32cm 아래라면 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감소증 예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해법인데요. 이 쉬지 않고 10번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무게의 아령 운동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를 횟수를 늘려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인데요. 일반 성인의 1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0.8g입니다. 만약 내가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일 48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삶은 달걀 5개 또는 소고기 2인분 분량, 1인분이 150g으로 봤을 때 한 300g 정도 분량인데요.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 중 절반은 이 단백질 섭취가 결핍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골격근 세포에 존재하는 비타민 D도 풍부하게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비타민 D의 레벨이 낮아질수록 노쇠의 위험도가 높아지며 이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면 노인의 낙상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의 중요함과 근감소증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원장이었습니다.